교재 538쪽의 맨 하단에 한번 보세요. 참고사. 이름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는 몇 번씩 나왔던 문제예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자, 운영은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누가? 시장 등이 하는 거야. 시장 등이. 그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시장 등은 입주자 모집 승인함에 있어서 항상 입주자 모집하려면 사업주체가 시장한테 승인 받아야 되죠. 그때 그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알아야 될 게 어디냐면 그 날짜가 2번에 보면 오른쪽에 2번에 1번 시장 등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며칠 2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우선 그 세 가지만 기억하실 거. 세 가지만. 자, 다음 장 넘기셔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용어는 배우셨지? 자, 의의 한번 볼까요? 토지 소유권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따로 갖고 있다. 기억나요? 그럼 토지 소유권은 그 사업계획 승인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뭐하는 사람? 시행하는 자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하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죠. 그리고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한 줄 건너뛰면 끝부분 그 주택을 뭐한 사람? 분양받은 자가 갖고 있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그 임대차 기간 오늘 또 몇 개까지만 해요. 임대차 기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몇 년? 40년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받았어요? 지금 건물을 지금 분양받은 거죠. 그럼 그 땅은 뭐 한다? 임대한다는 이야기야. 임대. 그 임대 기간이 40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40년 범위 내에서 이를 뭐 한다? 또 갱신할 수도 있다야.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토지만 실제로 뭐 하는 거야? 계속 임대해서 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 2번은 나중에 하고 임대차 계약. 오늘은 그쪽까지만 임대차 계약까지만 할게요. 1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자 무슨 계약서냐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한다.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는 또는 상속받은 자는 임대차 계약을 뭐한다? 승계한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해요. 나머지는 뭐 나중에 또 이제 공부할 거고. 자, 그때 오른쪽에 적용 법률이 하나 있어.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해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무슨 법? 집합건물법이야. 집합건물. 그러고 나서 민법 순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거 그냥 준용이 하나인데 여기는 먼저 집합건물법, 그 다음에 민법 이렇게 적용하는 거. 자, 이제 다음 장 넘기시고. 그동안에 이제 공급 쪽에서 거의 이제 빠지지 않고 남았던 것이 이제 이 부분부터 나오죠.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그럼 공급 질서 교란 금지니까 입주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대상 행위. 그러니까 내용은 많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걸 찾아내야 되는 하는 문제예요. 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필요한 단어 증서 또는 지위. 그 증서나 지위라는 게 오른쪽 먼저 볼까요? 오른쪽에 주택조합 설립에 의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다른 말로 조합원 지위죠. 그 조합원의 지위니까 바로 뭐야? 여기 일명 딱지라고 그러지. 딱지. 여러분이 딱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 말에 그 조합원의 지위가 딱지야. 딱지. 그래서 그놈 갖고 있으면 뭘 받냐면 입주권 받는 거죠. 그래 지금 입주권 문제야. 그러니까 과정의 조합원의 지위를 우리가 일명 딱지라고 그래. 우리 분양시장에서. 그리고 그놈 갖고 있으면 무슨 권 받아? 입주권 받는 거지.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뭐 받아? 주택 받는 거죠. 또 입주자 저축에 증서 나와 있어. 저축 증서야. 아직 당첨된 게 아니야. 통장이야, 통장. 그 다음에 4번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그 다음에 5번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이주대상 대상자 확인서. 자, 이런 걸 전부 합해서 뭐라고 그래? 증서 지위라고 그래. 자, 다시 왼쪽 가서. 그와 같은 증서나 지위를 뭐 하지 마라? 양도 양수야. 그런데 괄호 속에 상속 저당은 제외 그려놨어. 그걸 찾아내셔야 돼. 양도 양수해서는 안 된다. 근데 양도 양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다? 상속과 저당이에요. 또는 이를 뭐 하거나 알선. 알선 누가 해요? 우리가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돈 벌지. 근데 알선하지 말아라 그랬어. 알선하거나 또 양도 양수나 알선할 목적으로 모두 광고도 해서 안 돼. 명함자가 하지 말란 얘기요. 나 이거 한다 하고 명함. 근데 다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 이거. 그래서 일단 알고는 계시란 얘기야. 법으로는 위반되니까 잘하고 계셔야 돼. 알고 하면 잘 안 걸리죠 우리.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택공급시설 교란 금지예요. 자, 이제 오른쪽에 가서. 자, 지금부터 나오잖아. 위반해서. 그럼 알고 하면 위반해도 여러분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겠지. 자, 위반이란 1번 국장이나 사업주체는 그 주택공급시설 교란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증서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자, 밑줄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뭐로 한다? 무효로. 지위만 무효로 해요. 그 다음에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은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위반해서 공급을 신청하게 되면 지위 자체는 무효고 이미 체결해서 그러면 이미 유효한 상태니까 뭐 해야 돼? 취소시켜야 돼. 취소. 그 다음에 환매가 되죠. 환매. 사업주체는 첫 줄 끝에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뭐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우리가 입주권은 주택 그랬죠? 입주권은 주택으로 본다고 그래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야? 아니라고 그랬고 그래서 여기는 입주권이니까 주택을 환매한 것으로 봐. 퇴거명령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셋째 줄 그때 관할 법원에 뭐 하면 공탁. 그러니까 이제 줄이면 자 지급을 했거나 아니면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입주한 사람에게 기간 정해놓고 뭐 한다?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자 형사처벌 나오죠 이거 지금. 자 얼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럼 지난번에 말한 대로 유효다. 지금 이건 유효니까 처벌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유효야 무효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한 1억 정도 벌 것 같은데 3년 살아 그러면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한 100억 정도 버는데 3년 살면 되지. 1년 살면 1억 때문에 뭐 3년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하란 이야기야. 형사처벌이라. 아셨지? 10억 버는데 벌금으로 너 3천만 원 내 그럼 온능하는 거지. 맞죠? 한 3년 10억이면 3년 살만해. 그지? 나는 그럴 것 같아. 10억 번다는 3년 살아라 그러면 차라리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때려치고 가서 3년 살다 보지 뭐. 10억이면 나머지는 살 거 아니야. 나머지 형은. 그럴 일도 없을 거야. 이거 해갖고 뭐 10억씩이나 벌겠어 이거 하나에서. 자, 그 다음 입주자 자격 제한. 자, 위반하면 10년 범위 내에서 그 입주자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음 세 가지 하고 나서 설명드릴 거니까. 자, 다음 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한 대상 금지 행위는
사업 주체는 이제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 사업 주체야. 사업 주체는 사업 계획 승인 얻어 시행하는 주택 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는 밑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 과정 잘 이해하셔야 돼. 우리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모집은 누가 하죠? 사업 주체가. 그럼 모집을 하고 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 누구한테? 시장 등한테. 그럼 시장한테 그 승인 신청일이야.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승인 신청일. 그날부터 둘째 그 다음 줄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그때까지 기간에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돼. 여러분 동의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1번. 기억에 그 주택이나 대지의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 특히 뭐 담보물권 설정하는 행위를 여러분 동의 없이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전세권,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뭐 설정하는 거 해서는 안 되겠지. 또 매매나 증여대 방법으로 처분하는 거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 주체들은 자, 그 세 가지 박스 안에 들어있는 행위를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하지 말아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그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이야. 시험 문제 맨날 나왔던 게 그거잖아. 저당권 설정 문제는 무조건 그 기간이야. 그 기간 나와. 그 다음에 저 밑에 참고사.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뭐한 날? 자, 밑줄 통보한 입주 가능일이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렇게 나와도 되고 통보한 입주 가능일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내용이란지. 자, 허용행위란 당해 주택에 뭐를 촉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는 동의 없이 해도 된다는 이야기야. 특히 뭐냐? 1번 해당 주택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 자금에 뭐를 받아? 융자받아. 여러분이 보통 아파트 분양받으면 융자금이 끼어있죠. 그런 융자금이야. 그걸 사업주체가 알아서 받아주는 거잖아. 그런 거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하지. 그래서 그 돈이 들어와야 뭐 할 수 있어? 주택건설을 촉진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동의 안 받고 해도 된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 오른쪽 처벌규정. 자, 사업주체도 이런 처벌이 있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그게 조금 우스운 거지 이게. 우리 개인한테는 뭐 하면 3년 3천씩 줘놓고 사업주체한테는 째째하게 주는 거잖아. 2년 2천으로. 그죠? 내용 보면 좀 우스운 거야. 이거 입주자 개인에게는 몽땅 내라고 그러놓고 사업주체는 규모도 큰데 어떻게 쬐끔. 그건 뭐야? 로비를 잘해서 그런 거야. 국회의원들 로비를 잘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만 하자고 좀 잘 꼬셔놓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알고는 계셔야 돼. 자, 부기등기. 부기등기란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함에 있어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자 밑줄 소유권 등기할 때 뭐 해야 돼? 부기등기 해놓으면 돼. 그러면 절대 못한다는 이야기야. 그때 부기등기 시기가 나오죠. 우리 시험은 이걸 냈지 이제 시기는 자 부기등기는 주택건설 뭐에 대해서 대지 다 읽지 말고 대지가 중요한 단어야. 대지는 아까 맨 처음에 신청한 날이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동시에 해줘야 돼. 그 다음에 건설된 주택 이제 만들어졌어. 그럼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나머지는 읽을 시간 없고 다음 페이지에. 자 5번의 기억 원칙. 부기 등기일 후에 당해대지나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무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 효력은 뭐야? 무효. 그러니까 부기등기 해놓고 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무효니까 사업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자, 오른쪽에 자, 사용 검사, 매도 청구 이런 건 나중에 하시면 되겠고. 자, 6번 이제 맨 밑에 투기 과열지구.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의 제한에서 자, 투기 과열지구 지정 해제. 이건 특이하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역시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둘째 줄 끝에 심의 거쳐 일정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자, 지정 요건이란 투기 과열지구는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또 뭐보다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든 투기 과열지구든 항상 주택보다 뭐가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정 공고. 3번 지정했으면 뭐하고 둘째 줄 공고했으면 다시 누구한테 보내고 시장 등에게 또 시도지사도 역시 누구한테 시장 등에게 보내면 돼. 그래서 시장 등이 받아서 각각 통보한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해제. 국장과 시도지사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제는 뭐야? 하여야 한다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5번의 협의예요. 두 사람이 지정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그 시도지사 의견 듣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만약 지정할 때는 누구? 국장과 협의하는 특수한 관계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정권을 갖다 보니까 국장은 시도지사 의견 들. 그거는 알겠죠? 심의 전에 의견 청취니까 하급기관 의견 듣는 건 말이야. 근데 시도지사는 국장과 뭐하고? 협의를 해줘야 돼, 협의를. 그 다음에 재검토. 국토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 주택가격 안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업, 거기가 지금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뭐한다? 재검토해. 그 국장 스스로 해. 국장 스스로 1년마다 그걸 재검토하도록 했고,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뭐 해야 돼? 해제. 그럼 해제하려면 심의해야 되겠죠? 절차는. 그 다음에 해제 요청. 요청은 반드시 하급기관이죠. 국장에게는 하급기관 누가?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정했을 때는 누가? 시장 등이. 그 두 사람이 나온 거야. 시도하고 시장 등은. 자, 셋째 줄 국장이나 시도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 해제 요청에 대한 통보도 자 40일 안에 요청받고 며칠? 40일 안에 심의 거쳐 그 지정 해제 여부 결정. 그리고 통보한다. 과정은 똑같죠? 아까 어디하고 똑같다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과정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그 대신에 주의할 거는 지정권자가 2명이다. 그 차이야. 지정권자가 2명이다 보니까 아까 왼쪽에 5번 협의 과정이 있다는 거. 국장이 할 때는 누구의 의견? 시도지사 의견 듣는 건 우리가 배운 그대로야. 그 대신에 이제 시도지사 할 때 누구하고? 국장하고 협의한 그게 절차가 달라. 그거 하나만. 나머지는 과정 자체가 동일해. 그리고 여기에 특수성은 1년마다 알아서 뭐를 하는 방법?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재검토하는 것이 1년마다 있다는 그거 차이. 그거 2개 빼놓고는 아까 거기나 여기나 절차 자체는 똑같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주택의 전매임의 제한. 주택의 전매임이니까 이게 무슨 권? 분양권 문제야. 분양권. 그래서 전매 제한의 대상은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자 밑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야. 그리고 또는 그 다음 줄에가 뭐 있어? 주택이야. 그러니까 전매는 두 가지를 말해. 지위하고 주택을 말해. 지위하고 주택을. 그 지위나 주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거 박스 먼저 볼게요. 1번 무슨 지구? 투기과열지구. 거기서 잘 보고 밑줄 그으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자 밑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동그라미 하고. 자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주택에다 동그라미 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그 주택에다 동그라미 하고, 다시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다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3번 수도권의 지역으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야. 수도권인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다 동그라미 하고. 그러면 세 군데 중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거기는 지위만 있어. 기억 잘 해두셔야 돼. 2번하고 3번은 주택도 있고 뭐도 있고 지위도 있어. 두 군데가 다 있어. 이해됐나요? 그걸 먼저 찾을 줄 알아야 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없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뭐만? 지위만 갖고 있어. 지위만. 그러면 지위에다 부기등기 해? 못해? 못해. 그럼 나중에 부기등기 할 때 1번에다 부기등기 한다 그러면 틀렸다 그 말이야. 2번과 3번은 뭐 해야 돼? 부기등기 가능할 거 아니야. 그걸 시험 문제 낼 때 자꾸 이러면 혼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있어서, 그 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있고, 3번에도 주택도 있고 지위도 있다는 이야기야. 확인되셨지? 그럼 다시 본문에 가봐요. 셋째 줄에 그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전매 제한 기간이야. 그 전매 제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고 그 다음 줄에 뭐는 제외? 상속만 제외. 아까 입주권 쪽에서는 상속과 저당이 제외돼 있어. 근데 여기는 상속만 제외야. 그 이의 전매도 알선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다음 장에 전매 제한 기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알 수가 없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오늘은 기본 개념만 하시면 돼. 자, 전매 제한 기간의 공통사항 가에 모든 전매 제한 기간은 밑줄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계산이 돼. 지산한다 뭐야? 시작이 되는 수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놨고, 그 다음에 전매 및 제한기간 조정지역이란 다음과 같아. 이게 조정지역이 지금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그러면 수도권의 1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 우리는 알 수 없는 지구네. 그지? 뭐 시험하고 중요한 건 아니란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야, 수도권에는 1지역, 2지역, 3지역이라는 개요가 있다. 이 정도 맞으면 이건 실무적 문제지. 여러분 시험에 내기는 좀 곤란하지. 무슨 저 제주도 사는 사람한테 너 경기도 고양시가 어디냐 그러면 알 수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 해당 사항이 없어. 이거는 수도권에 실무하는 사람들이나 필요한 부분이지. 그리고 자, 거기 2번 그거까지만 하시면 돼. 2번은 투기과열지구는 그 전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라 선정된 지위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둘째 줄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으로 하되 이 기간은 5년을 초과한 때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다시 말하면 투기과열지구는 무슨 날로부터 무슨 날까지를 5년으로 본다? 아까 저 위에 최초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그날부터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일까지의 기간이 얼마? 5년을 넘지 않게 하라. 그 내용이야. 요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라는 이야기야. 오른쪽에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나오는데 오른쪽 표 나오잖아. 도표. 이거 표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도 없고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어. 이건 볼 수도 없는 규정이야.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면 끝나시는 거야. 그건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여러분 이 표 띄어갖고 가서 볼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다음 장에 4번 번호 수도권 지역으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나와 있고 또 전매 제한 기간이 1지역 2지역 나와 있어. 이런 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는 좀 하셔야 되겠지. 요거는 요 정도는.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일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은 투기과열지구 쪽은 좀 기억하시라는 거. 투기과열지구만 다시 한번 무슨 날로 무슨 날까지? 최초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그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야. 그때 기간 얼마? 5년 넘지 마라. 요거는 주로 자주 나왔어, 그동안에도. 왜 딱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요거 틀려라 하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는 안 내. 그러니까 요걸 틀린 문제로 잡고자 한다 그러면 내겠지만, 그럴 때는 내지 않는 지문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그 552쪽. 전매 제한에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매하지 말아라 해놓고도 예외가 있어. 입주자로 선정된 자나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여러분 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거기를 아예 고쳐 쓰세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생업상의 사정으로 사업주체에게 뭐 받으면? 동의 받으면 전매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야. 간단한 문제야. 그러니까 생업상의 사정으로, 자, 우리가 사업주체 뭐 받으면? 동의 받으면 전매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다만 그 셋째 줄 1항의 2호 3호니까 무슨 주택? 분양가 상한제나 3호에 있는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 외가 있었죠. 거기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할 때는 자, 밑줄 누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야. 거기에 동의도 받고 거기서 우선 매입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분양가나 수도권 지역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자, 동의를 받더라도 사업주체 이름이 누구로 돼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받으라는 이야기야. 또 그쪽에서 우선 매입해 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런 땅을, 그런 아파트 매입해서 어디로 써요? 우리 임시주택으로 쓰지. 임시. 우리 이주한다, 이주단지 소속하는 땅 그런 데 쓰려고 토지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그게 이제 오른쪽에 박스에 사유가, 그게 전매하는 사유가 되죠. 아직은 안 보셔도 돼.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할 거고. 그 다음 여기에 전매행위 규제제도 위반했을 때 1번 사업주체 무슨 권 판매? 분양권 판매야. 그래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주체는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서 그 은행법부터 시작해서 무슨 합산한 금액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걸 가로 속에 뭐라고 돼 있어? 매입비용이라고 그래.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을 취득이야, 지위 취득이야? 지위 취득이야. 아까 우리가 저쪽에 앞에 입주권에서는 뭐 취득? 주택이라고 돼 있죠. 주택. 여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뭐만 취득해? 지위를 취득한다. 용어가 전혀 달라. 똑같은 환매라도 입주권 쪽에서 환매는 주택 취득이야. 이건 주택이 아니니까 뭐라고 그래? 지위 취득이라고 그래. 전혀 달라 내용.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 한다고 나와 있죠. 부기등기는 사업주체가 1항의 2호니까 가로 속에 뭐 분양가 상한제하고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쪽이야. 요거는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 그러니까 아까 투기과열지구는 부기등기 못한다는 얘기죠. 왜 못해? 지위니까. 지위에다 등기한다 이러면 못하거든. 거기는 주택이 있어. 주택이니까 등기를 해. 그러니까 시험에서 부기등기 나왔는데 투기과열지구 들어가면 맞아? 틀려? 틀려. 그걸 찾아내시라는 이야기야. 왜 못한다? 지위니까 못하는 거야. 지위니까. 나머지는 주택이 있다 그러니까 주택에다 등기가 들어가. 맨날 내는 시험 문제는 정해져 있어.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시기는 주택이니까 무슨 등기와 동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면 돼. 그리고 분양권 전매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하면 뭐한다? 포상금 준다야. 그러니까 누가 주나? 시도지사가 줘. 그것까지만 알면 돼. 자, 문제는 또 형사처벌 얼마? 3년 3천이야. 그러니까 사업주체한테는 얼마짜리 주고? 2년 2천 주고. 우리 개인한테는 이 엄청난 3년 3천짜리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도 로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지? 우리는 징역 1개월, 응? 벌금 100만 원. 그래 놓으면 좋겠지. 좋은 게 아니라 그건 난리 나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까지를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정리를. 우리가 그 많은 걸 배웠는데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지를 않으니까
좀 남아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자,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하는데 이건 어디냐야? 전국이야. 대한민국 어디든 간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분양권은 세 군데로 한정해 놨죠. 투기 과열지구다 어디다 이렇게. 이건 대한민국 전부예요. 그래서 자, 시기 먼저.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공고하기 위해서 뭘 받았죠? 승인. 그 승인 신청일이야. 그러니까 순서별 읽으시면 돼. 입주자 모집하려면 신문에 광고 내는 거지. 광고 내려면 뭐 받아야 돼? 승인. 그 승인 신청일이야. 억지로 막 문장에 올라오지 말고 딱 끊어서 읽으시면 돼. 그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이지. 그래서 요 날을 또 다른 말로 사업 주체가 우리 입주 예정자에게 뭐 한 날? 통보한 입주 가능일이야. 자, 그래서 그날부터 여기서부터 며칠? 60일. 이후라고 할게. 이후 60일까지. 자, 그리고 부기등기만 바로 할게요. 부기등기 해야 한다. 근데 부기등기 하는데 대지는 어느 날 한다? 요날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과 동시에 하고. 자, 주택은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으로 부기등기는 항상 주택 나오면 똑같아. 아까 주택은 무조건 보존 등기한 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위반하면 위반 시 처벌 문제 나왔죠. 처벌은 2년 2천. 이렇게만 적어도 알겠죠? 2년 2천. 자, 요건 이제 저당권 설정을 어차피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게 요 정도가 많이 나올 거고. 두 번째, 주택 공급 질서. 공급 질서 교란 금지하고 나오면, 자, 요건 무슨 권? 입주권. 입주권인데 이것도 전국에 대해서야. 어느 지역이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 전국에 대해서요. 자, 원칙에서는 원칙이니까 무슨 행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겠죠. 자, 증서나 지위가 있겠죠. 증서나 지위에 대해서 첫째, 뭐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양도 양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고, 여기다 양도 양수 하지 말아라 해놓고 단 상속하고 저당은 제외한다. 그럼 이거 가능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저당했다 할 수 있어 없어? 있단 이야기야. 조합원의 지위 상속했다? 그런 거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증서 지위 써놓은 뒤에가 뭐가 붙으면 상속 저당하면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러면 돼요. 두 번째, 양도 양수를 위한 뭐도 알선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 거죠. 세 번째는 1번과 2번을 위해서 뭐도 하지 마라. 광고도 하지 마라. 이게 증서 지위에 대한 위반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반하게 되면 주택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 요거 지위 나오면 뭐로? 무효로 하고, 지위 나오면 뭐로? 무효로 하고,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이 체결됐다 그럼 뭐라고? 취소. 이거는 이미 했으니까 유효한 상태니까 취소.
세 번째 환매된다고 그랬죠. 어떤 해당 금액을 자, 뭐 하면 지급하면 그 지급한 날이야. 그 지급한 날에 뭐를 주택을 뭐 한 걸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어. 이때는 요게 주택이 나온다는 거. 지위가 아니야. 전매 쪽에서는 지위 이렇게 나와. 여기는 주택이라고 나와. 주택을 환매하는 거니까. 네 번째, 자, 퇴거 명령 내릴 수도 있다. 자, 두 가지. 지급했거나 뭐 했으면 공탁.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돈 줬거나 줄 수가 없어서 법원에 뭐 했다? 공탁했으면 기간 정해놓고 나가라 할 수 있죠. 또 입주자 자격 제한하죠.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몇 년? 10년 내에. 요 정도만 알면 되겠지. 뭐 10년 정도만. 자, 그래 놓고 이제 처벌이 나오죠. 처벌하면 이때부터는 3년 3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배울 때도 요 정도 단어를 찾아내시면 돼. 책에 있는 거 다 외워서 쓸 수가 없거든. 요게 포인트니까 요걸 찾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주택에 무슨 행위? 전매야. 전매 행위 금지한다. 그럼 여기서가 이제 무슨 권이다? 분양권이야. 근데 분양권은 전국이 아니란 뜻이죠. 세 군데를 말해. 자, 세 군데 먼저 무슨 지구? 투기 과열 지구죠. 근데 투기 과열 지구는 다 되는 게 아니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뭐만 지위. 항상 여기는 지위만 있다야. 투기 과열 지구는 주택은 없고 뭐만 지위에 해당해.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어? 주택 플러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있다야. 여기는 뭐뭐? 주택도 있고 지위도 있어. 세 번째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죠. 외에도 뭐 있고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지위도 있고 이렇게 구분하는 얘기야. 요걸 항상 포인트가 여기서 잡아야 문제가 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자, 여기 원칙은 전매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자, 쉽게 자, 어떤 지위하고 주택이 있으면 자, 몇 년? 10년. 10년 범위 내에 무슨 기간? 전매 제한 기간. 그 기간 안에는 자, 기간 안에는 첫째 뭐 하지 마라? 전매하지 말아라. 두 번째 전매 알선도 하지 말아라죠. 근데 전매 쪽에서 단 뭐는 상속은 제외잖아. 상속 제외. 그러니까 입주권에서는 뭐가 상속 저당인데 여기서는 상속만 제외한다. 요거고. 자, 예외. 전매할 수 있는데 누구의 뭐 받으면 사업주체의 동의. 동의가 있으면 뭐도 가능해? 전매 가능하다. 나중에 이제 전매 가능한 사유는 따로 배우셔야 돼. 오늘은 자, 사업주체 뭐가? 동의만 있으면 일단 전매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고. 세 번째 위반 시 첫째 여기도 뭐 할 수 있다? 환매해. 근데 거기는 이제 무슨 금액을 준다고 그러냐면 비용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입비용이죠. 여기는 반드시 매입비용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 매입비용을 뭐 한 날? 똑같이 지급한 날에 뭐를?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환매가 나와도 여기는 지위고 저쪽은 주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위반하면 처벌 몇 년? 3년 3천.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여기도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부기 등기할 수 있다. 근데 몇 번 주택만 저 위에 있는데 번호를 잘못 붙였네 우리. 부기 등기면 그냥 약자로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 쪽 어디는 안 돼, 투기 쪽은 안 돼. 이렇게 말겠죠. 요거는 안 되고 나머지는 부기 등기 된다. 그럼 여기도 부기 등기하면 주택이 나오겠죠. 주택에 대한 부기 등기는 언제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면 된다. 또 기타 여기는 신고하면 뭐 나온다? 포상금 제도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야. 아마 여기에 맞춰서만 해도 여러분들 문제는 풀어내실 거야.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요 제도들을 보면 부기 등기가 어디 나와요? 부기 등기가 저기 저당권하고 이쪽에 부기 등기가 있어. 이쪽에다 부기 등기 간혹가다 넣어놓지 이제. 그럼 틀린 걸 알으셔야 돼. 내가 이거 적어진 이유가 뭐냐? 세 군데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 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 뭐가 구분 안 돼도 나중에 이놈 해놓고 자 뭐가 양쪽에 있는지 없는지. 부기 등기는 어디에는 없다? 요 저당 여기 저 입주권에는 뭐가 없어? 부기 등기 없어. 그 다음에 환매는 이쪽하고 이쪽은 환매인데 저쪽에 저당권은 환매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런 게 비교가 된다는 이야기야. 또 당연히 처벌 문제 비교되겠죠. 사업주체 얼마? 2년. 우리 쪽은 3년 쪽. 우리하고 관련된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3년 쪽이라는 이야기야. 원래 공법은 1년 단위 1,000만 원이야. 1년 단위 1,000만 원. 2년 그럼 얼마? 2천. 3년 하면 3천 이렇게 나오셔야 돼. 그리고 또 주의할 게 이쪽에는 있는데 이건 똑같이 환매는 있으면서 저거 내용이 있어 없어? 없죠. 간혹가 또 여기다 그걸 내놓거든. 저기다가 자 주택 공급 신청할 때 지위는 무효로 여기다 갑자기 써놓으면 왠지 맞는 것 같거든. 또 계약 체결한 거 취소 그러면 또 맞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어디 있는가 이거 비교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적어준 건 이걸 외우라는 내용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 이런 걸 찾아내는 시험 문제가 종종 나와. 그러니까 다 외워서 해결하는 게 이렇게 비교를 해야 찾아지는 문제예요. 자, 요거 정도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어디 쪽을 보는 마지막으로 555쪽에 보시면 리모델링이 나와. 근데 리모델링을 보면 자, 3번 번호 바로 볼까요? 그 3번에 보면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이 나와 있죠. 그 리모델링 허가 기준은 지금부터는 뭐를 받는 거냐면 동의 받는 거야. 동인지 결인지 구분돼요? 아까 결의는 뭐 할 때 결의였죠? 조합을 설립할 때 과정은 결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리모델링 하는 과정이야. 리모델링 할 때는 뭐가 필요해? 동의가 필요해. 결인지 동인지 헷갈리시면 안 돼. 결의라는 건 조합을 뭐 할 때? 설립할 때 필요한 건 결의야. 리모델링 하는 행위일 때는 뭐라고 그래? 동의가 필요해. 그 동의가 약간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보면 자, 나해 볼까요? 그죠. 가부터 입주자나 사용자나 관리주체가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자 동의서 입주자 전체 뭐가 동의가 필요해. 그러니까 입주자나 사용자나 관리주체가 할 때는 전체 동의가 있어야 돼. 근데 나에 보면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에요. 그럼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적혀 있는 결의서에 자 밑줄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이야. 전체 리모델링은 자 숫자만 각 얼마 필요하죠? 전체 80%, 각 동별은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럼 아까 결의하고 뭐가 달라져? 그때 결의는 전체가 얼마? 3분의 2잖아. 그 3분의 2면은 60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여기는 몇 퍼센트? 80%. 동의는 더 높아졌어. 자, 결의 각 동은 똑같지? 얼마? 50% 똑같아. 그거 차이점 알아라는 이야기야. 어차피 올해는 나와야 돼. 시험 문제가 결의인지 동인지. 그리고 여러분 책에 이제 거기까지 하고 어디냐면 그 나의 5번째 줄, 6번째 줄 중간에 보면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있나요? 그럼 동을 리모델링 할 때도 각 얼마? 80%야. 그러니까 이건 3분의 2짜리가 동의 쪽으로 얼마로? 80으로 바뀌어. 그렇게 알면 돼. 자, 결의는 얼마였어? 각 3분의 2잖아. 3분의 2. 근데 여기는 동의 받을 때 얼마로? 80으로 왔어. 80으로. 과반수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란 얘기예요. 꼭 외우고 싶거든. 아셨어요? 자, 무조건 결의는 각 얼마 3분의 2 개념인데 여기는 얼마로 80으로 바뀌었다. 과반수는 그대로 과반수로 그대로 왔어. 그렇게 하면은 외워지실 거야. 이해되셨지? 그냥 외우는데 무작정 외우지 말고 조합 설립하고 이런 거 비교하면서 어차피 나와도 비교해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해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도 전원동의야. 그러니까 결국 조합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의 동의야. 조합이 아닌 사람이 리모델링 할 때는 무조건 뭐야? 소유자 전원동의야. 전원동의. 근데 조합이 할 때만큼은 전체냐 동별로 하느냐 약간씩 달라지는 거 그거 구분하시면 되겠지. 자, 이번 달 과정은 그 정도 하시면 돼. 지난번에는 작년도 시험 문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출제된 거죠. 근데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절차하고 똑같기 때문에 작년에도 안 배웠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서 그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택법 마치는 걸로 할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원래 요약집을 들어가는데 다음 주는 요약집이 못 나와요. 워낙 많아. 이게 개정사항이 팔뚝이 부러질 정도로 해도 지금 다 못 끝냈어. 여기냐면 우리 그 도시정비법만 해도 이름이 워낙 많이 바뀌었잖아. 그 있는 지문 다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있는 걸 통째로 다 바꾸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 다음 주는 그래서 프린트로 할 거예요. 앞부분 요약집 앞부분 프린트물 나눠주고 할 테니까 공법은 그러고 9일날이 수업이 없죠. 제가 좀 치료를 좀 받아야 돼. 허리하고 어깨하고 뭐 시술을 하는데 한 3, 4일 쉬어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하게 되면 제가 그날까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9일 날은 수업은 못하고 그 뒤로 수업을 할 거예요. 주는 8주가 나와서 진도에는 시령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음 주 5월 1일 날은 또 주요 합반이 되어 보니까 그날이 원래 쉬는 날인데 그것도 좀 합반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근로자의 날. 노동절 그러면 이제 안 돼. 근로자의 날이야, 근로자. 특히 부산하고 창원은 전부 쉬는 걸로 돼 있대 보니까요. 다른 지역은 또 가죠. 대부분 안 쉬는 데도 있는데 이쪽은 많이 쉬시는가 봐. 그래서 주요 합반이니까 그날만 여러분들 책은들 일단 들고 나오셔야 돼. 왜냐면 아직 요약집이 안 나왔으니까 기본서 갖고 오시고 프린트물은 나눠줄 테니까 그걸로 해서 다음 주는 진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